오늘 이용의 접착부서. 자, 오늘 이용의 집착부석. 오늘 그 잭팟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잭팟인지 모르겠고요. 석점 나서 나는 정도의 간신히 나는 정도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 침대 회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네네. 요즘 아주 핫한 주제인데요. 네, 라돈이 나왔죠. 네. 혹시 근데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꽤 흔하게 라돈탕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목욕탕에? 기억나죠. 그렇죠.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파트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꽤 큰 온천들이 영업을 했었고 아주 얼마 전까지도 했던 걸로 알아요. 네,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쑥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방탕 선녀탕. 그런 것도 있나요? 몰라요. 뭐 쑥탕, 약초탕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라돈탕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한방탕 그 옆에 라돈탕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가 옛날 사람인가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게 라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기체래요. 그래서 그 단원자 기체 중에 가장 무겁대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물에 또 잘 녹는데요. 그래서 뭐 지하수, 온천 이런데 라돈이 실제로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그런 탕도 그런 방사선 물질을 함유한 온천들이 가끔 있대요. 그래서 그 라돈탕은 아마 진짜 라돈이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돈탕이 류머티즘 및 뭐 신경통 이런 데 좋다고. 만병통치겠죠 또. 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에도 좋을걸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모든 만병통치약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라돈탕을 만들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사람들이 막 라듐으로 약해 먹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욕할 게 아니죠 사실. 저 미개한 서양인들 이러면서 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웃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면 비웃어야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는 건 비웃어야죠. 라돈에 대해서는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라돈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4년에 그 펜실베니아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 그 스탠리 워트레스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직장이 원자력 발전소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방사선 같은 걸 측정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그 방사선 측정기를 통과하는데 기준치 몇십 배 되는 그 방사선이 묻어 있더래요, 자신한테.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면은 이 사람이 무슨 핵연료를 잘못 만졌거나 뭐 아니면 뭐 리비아의 핵물질을 빼돌려가 뭐 이런 거잖아요. 호머 심슨 맨날 묻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광물질만. 그래가지고 이제 옷 속에 들어있고 뭐 이런데 그건 아니었고 이건 어떤 경우였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핵연료가 반입이 안 됐어요. 아이고. 뭐야 그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집이 지하실에 라돈가스가 모이면서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지하실에 모인대요. 이게 라돈가스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하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의 방사능 그 활동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리터당 2,700 피코퀴리라는 게 나왔대요. 근데 이게 이 피코퀴리 퍼 리터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베크렐로 바꾼 덕분에 이 피코퀴리라는 것도 이제 없어. 그 마일이나 파운드처럼 미국에서만 쓰는 그런 단위래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좀 익숙한 베크렐로 바꾸면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베크렐로 바꾸면 세제곱미터당 10만 베크렐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미국 그 라돈 그 기준 기준량이 148 베크렐이래요. 그리고 10만이. 우리나라는 200이고 그런데 10만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하에 이 라돈가스가 모이기 때문에 그 광산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건데,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오는 침대를 만든 것일까? 이거,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흉은 음이온입니다. 네. 그렇죠. 이 침대 회사가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이 나오게 하려고, 네. 모나자이트라는 히토류를 발랐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토류를 발라서 라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히토류라는 건 사실 명확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한 말은 아니잖아요. 네. 히토류의 일종인 모나자이트라는 건데, 네. 이게, 여기에는 토륨하고 우라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붕괴하면서 토론하고 라돈을 만들어낸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토론은 라듐의 동위원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알파파, 베타파가 공기 중 입자들하고 부딪히면서 공기를 이온화하는데 음이온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음이온이... 거랍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이 막 튀어나오면 음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건 뭐 거의 정말. 네, 그러니까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광고가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한 알파 이오나이저라는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알파파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온화하는. 이온화하는. 근데 이건 이제 기계 안에는 폴로늄이 들어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음이온 발생기는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전자공장 같은 데서 정전기를 없애는 용도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이온화시켜가지고 정전기를 없애는 거죠. 도대체 음이온이란 무엇인가? 히토류 같은 거잖아요. 도대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기 이런 게 있어요. 포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음이온은 존재는 하는 거니까요. 중학교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음이온이죠. 네. 전자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자가 전자를 한 개 더 하나 이상 더 가지면 음이온이 마이너스 되는 상태가 거예요. 되면 그게 음이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원자든 간에. 그러니까 전하를 띈 분자.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건 다 음이온이니까. 그렇죠. 분자 이온일 수도 있고 원자 이온일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분자나 원자나 어쨌든 전하를 띄기만 하면 되는데 전하를 이제 마이너스를 띄면 음이온이고. 그게 이제 전자를 잃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양이온이 되는 양이온이고. 네. 속칭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음이온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지금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화학 시간에요. 네. 염화 나트륨 소금을 이렇게 하면은 Na에는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죠. CL은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잖아요. 그 그냥 CL 마이너스가 음이온이죠. 네, 맞아요. 음이온이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음이온 건강론을 살펴보면 무엇의 음이온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음이온이. 그래서 히토류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그러니까. 무엇의 음이온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든지 음이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를 얻어도 음이온이고 비소가 전자를 얻어도 음이온이고 우라늄이 전자를 얻어도 음이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소나 분자라 하더라도 전자를 얻으면 건강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전자가 핵심이에요. 전자가 핵심인 거죠.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일단 말이 안 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음이온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시아노화 포타슘이 나옵니다. 청산가리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혈압이 내려가고 당연히 내려간다 이렇게 멈추니까 뭐 이런 영으로 우울감이 없어지고 우울감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인터넷에 떠도는 음이온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이온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음이온. 뭐든지 전자를 하나 얻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연의 신비란 정말. 공기 속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은
혈액 중의 전자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하지 마 그냥. 체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다 나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게르마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적에서 나고 음료하고 원적에서 나고도 똑같은 네, 그렇죠. 또한 혈액의 pH 상승에 도움을 주며, 그러니까 알칼리 체질로 pH.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일단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은. 네. 대뇌에 작용함으로써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여 진짜 아무 말. 불안증이나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대기 중 음이온이 많아져서 인체에 위와 같은 영향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나 물질 대사가 더욱 활발하게 되고 면역력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얘 진짜 약간 화가 나는 게 네. 의도적으로 되게 과학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세로토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뭔 상관이야 이게. 근데 진짜 이제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진짜 해야죠. 정말 안 돼요.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서 활성산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활성산소 중에 그 슈퍼옥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산소 음이온이에요. 그러네. 활성산소 우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건데. 음연인데 왜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건 활성화된 산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됐다는 건 이온화됐다는 거랑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을 어떻게 제거하지? EJ인 거죠. EJ 이열치열 뭐 이런. 거죠. 저쪽 전자를 하나 더 뺏어서 내가 더 강한 음이온이 되면서 체를 중화시키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보통 아무 말은 아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무 말이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부터가 잘못된 건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강 관련 의사과학과 달리 그 음이온과 관련된 이론은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르마늄 이런 건 뭐 일본에 무슨 박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확실한 사실은 이 음이온 건강론의 근원은 일본입니다. 또다시. 왜 도대체 일본이 이런 의사과학의 온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본발 건강 의사과학을 전달한 문익점 같은 TV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네. 바로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요? 네. 거기 이상한 거 많이 나왔죠. 거기에서 그 굉장히 공영방송의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프로그램이고 그런 걸 하면 네. 초반에는 좋은 게 나오다가 네. 뒤로 가면 이제 건수가 떨어지면서 이상한 게 변질되는 네. 게 많죠. 거기서 나오네. 그래가지고 뭐 활성산소, 멜라토닌, 전자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가 1996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한 프로그램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뭐 중간에 끊긴 때도 있었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몇 년간 끊기기도 하고 했지만 네. 그 프로그램 자체는 올해 4월까지 흥행을 했습니다. 그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 편성됐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아무 말을 여러 가지 아무 말을 특히 일본말 아무 말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이때 한번 나온 이제 의사과학 건강 정보들은 이제 이런 거 파는 분들한테 생명력을 얻게 됐고. 이거 봐라, KBS에서도 나왔어. 이거 봐라, 이거 완전 빼박 힌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그 자료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캡처 사진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음이온 관련 이야기는 2004년에 나왔습니다. 오래됐죠.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마을, 코카서스의 아파지아, 네팔 북부의 훈자 마을 같은 곳은 다 장수 마을이다. 이 동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음이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만 대충 놓고 보면 사실 공통점은 그거잖아요. 오지 같아요. 저개발된 그 산골짜기라는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기가 좋은 곳에 살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논리가 중간에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의사과학에서는. 의사과학을 다룬 거기에서는. 아까 KBS 공영방송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KBS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놀라운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습니다. 그 마야 문명이랑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요. 마야 문명이랑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가 점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인데 신라 토호 중에 개미할기라는 이름의 유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개미할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네발 동물인데 네. 어중간하게 어중간에 생겨가지고 그냥 대충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대충 이름을 붙인 그 사학자들이 잘못된 거죠. 사실. 이런 재앙을 그 스스로 불러들인 그런, 과학자한테 좀 물어볼 거 예, 그런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충 붙인 거겠죠 이분들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한테 루시라고 부르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루시여서 루시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네, 네. 그냥 그렇게 붙였겠죠. 근데 그 시절에서 250만 년 전 그 아프리카와 현대 유럽의 연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이 토우가 진짜 개미할기가 맞는지부터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이 개미할기가 맞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면서 진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개미할기가 우리 역사의 미스테리지요? 이게 다르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개미할기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분도 이제 그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이제 그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욕해서 내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걸 막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막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진짜 맞는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그걸 듣고 멕시코로 날아가요. 다큐멘터리가 논리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다큐에서는 어떻게 점프를 하냐면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음이온으로 점프를 합니다. 음이온은 공기와 자연 속에 떠다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질이다. 바람이 불거나 물방울이 떨어질 때 특히 많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옳은 서술이죠. 네. 사람에게 필요한 음이온은 약 700개. 700개는 뭐야? 700종인 거야? 700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죠. 700개는 뭐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개수만 수십 조개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포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분자만 해도 뭐 100조개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음이온을 띤 입자 700개면 어디 가서 죽어도 되겠는데? 그 음이온 입자가 설령 우라늄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그 700개 음이온을 띤 뭐 청산가리라던가. 먼저 700개면은 길 가다가 그냥 죽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세서.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몇 끼 밥에 뿌려 먹는다고 해도 청산가리 700개를 맨날 밥에 뿌려 먹는다 해도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치사량에 이를 수 없는 뭐 그 정도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치사량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멘트는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자세히 보면 그 밑에 제곱 센티미터당 700개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의미 있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비슷한 그 뭐 자료를 찾다고 봤는데 제곱 센티미터당 공기 분자가 300경 예,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네, 제곱 센티미터당 그 해수면 고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인체는 훨씬 조밀하잖아요. 네, 그렇죠. 액체와 고체로 네, 이루어져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해수면 고도에서 지구 해수면 고도에서의 기체는 2,500경계 정도. 네네 맞아요. 해요. 3,000경. 그게 아보가드로스 정도 단위예요. 네, 10의 네, 23승 뭐 이 정도. 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700개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거든요. 그냥 저 수학적으로는 0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0. 분모 2,500경 분의 네. 700.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아까 청산가리 그 분자 700개를 센티미터당으로 계산해가지고 몇 제곱을 해서 먹어도 안 죽어요.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치사량을 못 먹습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정도인 거죠. 근데 음. 이 숫자가 이제 그래요. 뭐 그 아파트가 많고 이런 도시 환경에서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공기 산으로 좋은 데 가면 막 700개가 되고 이게 폭포 주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용적당 5,000개의 음이온이 있대요. 와.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아, 대박. 그래가지고 이 입자가 뭐든 간에 이 숫자라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네.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음이온이 무엇의 음이온이든 간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네. 나쁜 쪽으로든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의 오염으로
해마다 음이온은 줄어드는 반면에 몸에 해로운 양이온은 늘어납니다. 나 아까 얘기했죠, 양이온. 응? 조심들 해야 돼, 양이온. 어딜 전자를 잃고 말이야. 응? 아, 미치겠다. 예, 그리고 막 그래요. 예, 폭포 주변에 음이온이 막 실제로 네, 그 많긴 하죠. 음이온이 많이 발생을 네, 한대요. 네. 이게 그 물리적인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거 있었어요. 저기 이렇게 물레방아. 아, 네네. 물 떨어지면 음이온. 음이온 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분자나 이런 쪽에 지식이 매우 그 얕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이게 되게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입자가 음이온도 되고 양이온도 되는데 양이온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음이온만 떠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논리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엄청 작은 차이겠지만 그래도 전자를 잃은 쪽이 더 가볍지 않을까? 이런 그 의문점들이 생기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런 건 중요한. 사소한 문제고요. 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폭포 주변이 이제 막 그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 주변에 살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처벌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 있는 폭포 주변에 사는 음이온을 많이 마셔가지고 건강해진 사람들. 네. 근데 달리 말하면 그냥 산에 공기 좋은 그렇죠. 데서 요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양한 사람들 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음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가. 교묘하게 좋은 공기는 음이온이고 나쁜 공기는 양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똑같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무슨 맞아. 자연식 먹은 사람이 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이온에 음이온생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프로가 생로병사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요일 기획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대충 해야 만들 되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걸 전하는 통로가 KBS 몇몇 프로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채널만 들으면 네. 채널만 들으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 프로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무슨 일본 병원을 보여줘요. 네. 예, 근데 이 병원은 일본 시코쿠 지방에 있는 음이온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음이온이 얼마나 좋은 거고. 네, 그건 실제 존재하는 병원이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본에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일본에 대한 편견인가요, 이런 게 우리? 아니 그냥 걔네 무슨 이제 이 정도면은 과학적인 건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그런가요? 걔네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나요? 그러게. 그러게요. 아니, 그래. 나중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일본은 음이온 나오는 기계를 만드는 선구적인 그런 나라였고. 근데 음이온뿐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모든 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일본에 그런 게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이상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진짜 대기업들이 관여했다는 게 놀라운데. 누군가는 뭘 해야죠. 그러니까 2002년에 히다치에서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컴퓨터라고 팔았고 그리고 도시바에서 음이온 선풍기, 제습기, 히다치에서 또 음이온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을 맞아. 음이온 드라이기는. 그러니까 삼성, LG가 이런 거를 만들어 팔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유행을 했으니까 또. 제 기억에는 삼성, LG가 만들어 팔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도 그린 컴퓨터 해가지고. 맞아. 네, 그래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뭐 라돈 이런 게 들어있나? 그쵸, 일본에서 했는데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아주 엄밀하고 그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해요. 한 평범한 직장인한테 술과 고기를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레이션이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결과였다 이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막 적혈구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힘들어하는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하고 막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네. 그 현미경 사진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통제되고 과학적인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직장인을 이 문제 병원 옆에 있는 음이온이 발생하는 인공 폭포가 있대요. 네. 인공 폭포 옆에서 20분 정도를 쉬게 만들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피를 뽑아요. 네. 그리고 다시 술과 고기를 먹어야지. 근데 바로 뽑아요. 네. 이게 더욱 엄밀한 거죠. 그 조건을 통제하는 거죠. 술과 고기를 통제하는.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은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막 적혈구들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술과 고기를 먹여야죠.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의무는
저 적혈구 사진이 사실 적혈구라는 게 네. 어떤 아니, 어떤 정자나 이런 것과 달리 어떤 능동적인 운동력을 네. 갖춘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애초에 그런데 저런 그 적혈구가 힘들어하는 듯한 저 사진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가가 일단 그건 궁금하고. 확실한 방법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지. 네. 응고되잖아요. 뽑고 네. 나면. 네. 온도를 다르게 하면은 분명히 그런 어. 반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조작이 가능하군요. 아유, 그렇죠. 가능하죠. 너무 그런 쉽게 거.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적혈구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설령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이게 무슨 좋고 그게 나쁘고가 좋고 나쁘고의 무슨 좋고 나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 피해 상태가 만약에 변했다고 치죠. 그냥 그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변했다고 치죠. 그럼 이 영향을 준 것이 음이온을 20분 동안 쐈기 때문인지 아니면 20분 동안 이 사람의 간이 활동을 했기 때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죠. 관이 활동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된 적혈구. 술과 고기가 혈액을 양이온으로 만들지만 음이온을 들이키자 산화된 혈액이 정상화됐다는 진짜 너무하네.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다. 너무하네, 진짜. 처벌해야 돼요, 진짜. 네. 아니 어떻게 진짜 저 진짜 방송 뭐 위원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해요? 뭐 그분들이 알아 이거 보면. 그렇지 뭐. 근데 글짓을 방송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마야 문명하고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걸 방송하는 건 뭐 그거는 그래도 좀 인문학적인 거라 도망갈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건 누가 문제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제가 네. 어딜 가나 그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는 그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멕시코 그 다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벨상을 수상한 독일의 필립 레나르트 박사는 드디어 실명 등장. 네,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또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면 이 노벨상을 탄 필립 레나르트라는 사람은 그 음극선관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음극선관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관련이 음극선관 안에서 뭔가 음이온이 나오겠죠. 방출 관련된 거긴 한 거 네. 같은데. 음극선은 전자입니다. 그죠, 네. 전자니까. 그 전자나 네. 음이온에 붙은 전자나 뭐 입자 같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 똑같은 전자입니다. 전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음이온을 연구했다는 증거는 못 찾았고요, 제가. 네. 당연히 도대체, 안 해. 도대체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건강 분야에서 노벨상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네. 이게 이렇게 건강에 좋아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노벨상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방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 헛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왜 고지 듣고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통계가 나왔는데 뭐 몇 년 뒤에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면서요. 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뭐 그렇잖아요. 뭐 장수마을이 어디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대. 불가리스. 예, 불가리아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유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오래 살더라고요. 네, 네. 뭐 어느 뭐 기후에서 뭐 산성 음식을 먹고 뭐 알칼리 음식을 먹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국가 보건 수준과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식단이 서구화돼서 심각해지는데 수명은 늘었어. 그러게요. 안에 뭐 맞아. 환경오염으로 몸이 산성황 체질이 돼가는데 네, 수명은 수명이 늘어요. 적혈구다 떡지고. 근데도. 주류 소비량은 늘어났는데. 네.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제 게르마늄을 착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죠. 어쨌든 건강에 관심은 참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게 그렇죠. 되는 걸 보면은. 일단 음이온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포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네. 주면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뭐 양이온 폭포에서 음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폭포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을 그러니까 한다고. 발생하는데 네. 음이온이라는 게 결국 전자가 들러붙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도대체 폭포 주위에서 어떤 원자나 분자에 어떤 전자가 어떻게 붙어서 그러니까 이게 음이온이 아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까 여기서 나온 자료를 신뢰하면 네. 그러니까 그 평방 센티미터당 뭐 많아야 1000개 정도니까 그 정도는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생기나 안 생기나 큰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네.
그럼 무슨 음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 맞는 것 음이온이 같아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어쨌든 전자를 하나 이상 끌어들여서 네. 그렇죠. 전하를 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메커니즘이 그 폭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똑똑하신 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뭔가에 뭐 뭔가 있겠죠. 있다고는 하니까 있는 줄 알겠지만 네. 좀 하여튼 뭐 대단한 건 아닐 거다. 네. 그 온 세상에 폭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집안에 음이온을 늘리기 위해서 폭포를 가져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자를 뿌리는 거죠. 네. 일단은 방사선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기 분해로 만든대요.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이온은 음이온 산소래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죠? 네. 음이온 산소가 이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 같은 걸 흡착해가지고 이걸 아주 미세한 먼지를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그렇죠. 효과를 한대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한대요. 이런 게 실제로. 네네. 그런 것에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오존도 같이 생긴대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기청정기가 없지는 않으나 오존도 같이 생기는데 문제는 오존이 식기살균기 이런 데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세균이 오존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측에서는 이게 살균 기능까지 있는 공기청정기다 이러면서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존은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데 항생제 같은 예외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세균만 죽이는 기적의 물질이 있긴 한데 그건 진짜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세균을 죽이는 것들은 사람도 죽입니다. 어떤 제품이 네.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 저 가습기 살균제 기억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살균 기능은 뭔가 식약청이나 굉장히 은밀한 검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한 네.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탁기가 뭐 살균한다?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네, 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그거 유행했잖아요. 뭐 은나노 세탁기 네. 해가지고 네, 네. 뭐 은나노 분자가 세균을 죽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은나노 세탁기를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뜹니다. 그 시사저널에 공기청정기의 오존 음이온 해롭다라는 기사가 떠요. 그래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이온을 발생한다는 공기청정기를 보면 대부분 오존이 발생한다. 업체가 오존을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존을 내뿜는 공기청정기를 공기살균기라고 우기면 안 된다. 실내 공기를 살균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기에 살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뭐 용광로나 이런 데 세균 살겠습니까? 뜨겁고 건조하게. 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어차피 살균. 그러니까 일단 용광로를 통과시켜서 살균을 한 다음에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세균에게 위험한데 사람한테 안 위험할 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음이온 이론이 얼마나 뿌리 깊냐면 논문 중에 이런 주제 논문이 있어요. 조경식물의 공기정화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식물별 음이온 발생을 측정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건 진짜 엄밀한 실험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실험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음이온이 있으면 좋은 공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주제 논문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식물별로 음이온이 얼마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오냐는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자체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 네, 그게 모르겠지만. 몸에 적합한 전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 공기가 정화되냐 안 정화되냐 네, 하고 그건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음모론을 다뤘는데 멕시코 한민족론 이런 건 사실 건강에 유해하진 않잖아요. 어떤 그 정신건강에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은 못 미쳐요. 네, 말도 안 되는 살짝 소리 짜증나는 때문에.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의 이론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 것일 네. 뿐이지 우리의 정신건강이나 뭐 어떤 그냥 좀 비웃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건 그 굉장히 해롭고 그러니까요. 이건 그리고 처벌해야 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해로운 사실 이런 음모론 같은 거 많았잖아요. 뭐 야간 쓰고 애 키우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파장이 강하긴 했어도 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라돈 사태 같은 건 네. 의사과학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그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였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데 뭐 좀 음이온이라든가 이런 거 비판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진짜 아까 그 우리 한 얘기 있잖아요. 음이온이라는 것이 그 어떤 따로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음이온이다 하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오만 것에 그냥 전자를 하나 얻으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러니까 뭐 대기 중이면 아마 뭐 질소나 산소가 많이 될 수 있겠죠. 뭐 그게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새로운 신물질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흡입하거나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는 이제 사실 이것만 잘 설명해도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이 차제에 진짜 우리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것들 좀 이사회에서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엉터리까지는 몰라도 위험한 거는 너무 심하니까. 엉터리는 사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계 연대기 갖고 놀는데요, 저 엉터리가. 태양계 연대기 완전 엉터리지만 완전 모해하거든요. 맞죠. 그거 읽고 아픈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근데 그 태양계 연대기를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죠. 아 왜요? 전 이게 실제라고 믿었는데 저자가 뻥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동심 파괴. 이렇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걸 잘 믿는 뭐 유전적인 그런 거 없나요? 단백질이 발견되고. 근데 약간 진화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런 분들은. 아니 유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뭐 굉장한 모험심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잘 믿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게르마늄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그렇게 믿고 이 돌을 산단 말이야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게르마늄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99.9%인가 99.7%인가를 의심하더라고요. 게르마늄의 순도. 네, 그래서 정말 이렇구나. 품질이 안 좋은 게르마늄이 많으니 절 믿고 사세요. 네, 그게 포인트라고요. 이 논쟁의 포인트가. 저는 이 음이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의 음이온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그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음이온일까? 경기 동부연합은 무엇의 경기 동부연합? 오랜만에 들어본다. 뭐가 연합한 거지? 축구팀인가? 유나이티드 뭐잖아요. 어쩌고 유나이티드. 경기 동부 유나이티드 이런 거. 네,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저희 청취자들이라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또 비싸기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몸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의심하듯이 좀 그런 걸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앞두고 하는 시사할 수도 있는 게 건강은 음이온이나 게르마늄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 투표로 챙기는 거예요. 맞아요. 훨씬 중요해요. 국가의 보건 정책이나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꼭 투표들 하시고. 그리고 이 과학과 자연 법칙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마술 쇼를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저는 못하니까. 굉장히 막 데이비드 커퍼필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술도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그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너무나 쉽게 자연 법칙을 잊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저것이 기적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여기 내 안에서 기차 안에서 섞고 있던 카드가 기차 바깥 창문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정말 신기하긴 하죠. 달리는 기차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마법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롭지만 누군가 기차 꼭대기에 타고 있다가 그 카드를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창문 바깥에 붙이는 게 쉽지. 이거를 창문 유리창을 무화시켜서 비물질화 시켜서 유리창 밖으로 놓은 다음에 바람이 안 날아가지도 않게 어떻게 잘 붙고 염력으로 붙잡고 있다가 유리를 다시 물질화 시키는 게 쉽냐고. 만약에 그 열차가 호그와트 특급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전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후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후자가 불가능한 건데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전자는 어떻게 하면 하잖아요. 사실 힘든 거지 그냥.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맘만 먹으면 충분한 인원과 충분한 뭐 장비 같은 게 있으면.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으면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비행기 없애는 마술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위 빈도로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저 사람들이 다 짰을 리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행기가 진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없어지는 게 쉽겠어요. 짜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짜는 게 쉽겠어요.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고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안 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사람들을 이제 고용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게 오컴의 문화 같은 걸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지를 판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항상 자연 법칙을 신용하면 그런 혼돈에 덜 빠지게 되죠. 네. 이렇게 과학 법칙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저 칼세근 박사님 얘기했듯이 아주 이상한 일에는 아주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을 믿으면 뭐 100% 맞아요 항상. 네. 네. 그렇게 또 이런 엉뚱한 것들 사느라 돈 쓰시고 또 건강까지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네. 진짜 우리 어쨌든 수백 년 동안 뭔가 신기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증명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자의 돌을 연금술사들이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중독으로 죽고 수은중독으로 죽고 아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뭐 다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데 뭔가 신기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이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과학이 아직 갈 길이 먼 것뿐이지 그 다른 신기한 것들이 맞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요거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